자, 전세는 1391년에 과전법이 시행될 때, 뭐가 시행될 때? 과전법이 시행될 때, 그러니까 이건 건국초라고 그냥 합시다. 과전법이요. 건국초에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라고 이렇게 과전법의 사료에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 전에는 10분의 1이 아니었나요? 이 전에도 10분의 1이었는데 이게 왜 매번 건국초마다 10분의 1이라고 하냐면 10분의 1을 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10분의 1을 안 걷어 잘. 그래서 모든 나라가 처음 시작하면 10분의 1을 걷겠다고 또 발표를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고려 초에 태조 왕건도 전세는 10분의 1만 걷겠다. 조선 태조도 전세는 10분의 1만 걷겠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아니 원래 10분의 1이었는데 왜 계속 10분의 1이냐? 안 걷는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1을 걷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상한 애들이 와서 한 10분의 3씩 막 걷는 거지. 그리고 왜 10분의 3이에요? 그러면 씨발 막 이러고. 막 이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면 1결당 30두를 이 사료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결당 30두를 초과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료에. 1결당 30두를 초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걷는데 1결당 몇 두는 초과할 수 없다? 30두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 내용이 또 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국사공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결이라는 단위예요. 단위. 토지 면적을 산출하는 단위인데 뭐 1결, 2결 이런 걸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결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결은 절대 면적을 산출하는 단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1결이다. 그러면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럼 1결은 뭐냐? 생산 면적이에요. 생산 면적.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런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절대 면적이 아니고 생산 면적이다. 절대 면적이 아니고 생산 면적이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생산 면적이라는 게 뭐냐? 1년에 농사를 지어서 300두가 생산되면 1결이야. 300두는 가마니로 얘기하면 20가마니. 그럼 300두가 뭐냐? 두라는 게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나이가 어려서.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잖아. 300두가 뭐냐면 이게 말 두자인데 이게 되라고도 해요. 시골 분들은 이게 한 되야 돼. 이게 한 말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말과 두는 같은 말이야. 쌀 한 말, 쌀 한 두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저희 할머니는 한 되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떡 같은 거 만들 때 야 이거 떡 두 말로 만든 거야. 그리고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도 야 이거 막걸리 만들 때 쌀 한 말이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말수를 처마시네. 그게 이 한 말을 혼자 처마시는 거야. 장비 이런 애들 알겠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생산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300두가 생산되는 땅을 1결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20년마다 양전 사업을 해서 국가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땅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 좀 비옥한 땅은 이만큼에서 300두가 생산될 수 있고 좀 비옥하지 않은 땅은 이만큼에서 300두가 생산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1결이고 이것도 뭐야? 1결이지. 그러니까 1결의 절대 면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국가가 20년마다 한 번씩 결정해 주는 거야. 왜? 20년마다 생산 액수의 평균을 내서. 선생님 생산 액수를 어떻게 알아요? 다펌을 하잖아. 생산 액수를 평균을 내서 요 정도가 1결이다. 이런 걸 정해 주는 거야. (300두가) 생산되면 1결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결부제라고도 하는데 이 토지 단위를 볼게요. 계속 하는 거야.
100부가 1결이야. 100부가 뭐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1결 50부의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올해 생산하는 쌀이 얼마 정도 될까? 450두. 바로 나오네. 내가 450두를 생산한 거야. 근데 이걸 써줬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왜 450두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초코 파이를 드릴 테니까 1결 50부면 450두가 생산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드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1결은 기본적으로 300두 정도가 생산되는데 30두를 초과하지 말라는 거는 10분의 1 이상을 걷지 마라 이거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답펌 손실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 잘 봐요. 답펌 손실법이 뭐냐면 답펌은 생산량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생산량을 파악했더니 1결은 원래 300두가 생산돼야 되는데 300두가 생산되지 않고 250두가 생산됐어. 뭐 그럴 수 있지.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비도 잘 안 내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30두를 걷는 게 아니고 얼마를 걷는 거야? 그렇지. 이게 답법 손실법이야. 이 손실분을 계속 계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1결의 토지에서 원래는 300두가 생산돼야 되는데 농사가 안 돼서 250두가 생산되면 10분의 1을 걷는 거니까 얼마를 걷어야 돼? 만약에 200두가 생산되면 20두만 걷는 거지.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1결의 토지에서 350두가 생산됐어. 그래도 30두야. 30두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런 계산법을 뭐라고 하냐면 답펌 손실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답펌은 생산량 파악하는 건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답펌을 해서 그 손실분을 세액으로 이게 감해 주는 거야. 세금 액수를 정할 때 답펌 손실법을 적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걷었더니 조금 농민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10분의 1은 너무 많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 정도 느낌은 어떤 왕이 받을까? 세종이. 세종 아니면 세금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왕이 있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세종이 공법이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하는데 뭐를 시행해요? 공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이 공법이 두 가지거든요. 힘 좀 내세요. 연분 구등법이라는 게 있고요. 전분 육등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리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이게 해년자니까 해를 9단계로 나눴다는 거야. 9단계로. 그러면 해를 9단계로 나눴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생산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잖아요.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되게 웃긴 게 저 같은 사람도 1년 소득이 계속 달라져요. 근데 거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월 시간표. 그러니까 2017년 1, 2월 시간표가 2016년 1, 2월 시간표가 다르냐?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달라요. 소득액이 미묘한 차이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연분 구등법이 뭐냐면 농사가 잘 됐을 때를 상이야.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하는 농사가 안 됐을 때야.
그럼 이 상을 또 세 개로 쪼개. 중을 세 개로 쪼개고 하를 세 개로 쪼개고. 이러면 연분구등법이 돼. 그래서 상상년, 상준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게 상중하로 또 나누는 거야.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나누면 연분구등법인데 이 상상년이 걸렸을 때 20두를 걷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농사가 잘 됐을 때 그때는 20두를 걷는 거야. 그럼 원래는 30두를 걷는 거에서 20두를 걷으니까 줄어들었네 12가. 그럼 이건 세액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거지. 역시 우리의 세종이야. 줄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한 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2두씩 떨어져.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 4두가 돼. 18, 16, 14, 12, 18, 6 이렇게. 제가 하면 다 욕 같죠? 20, 18, 16, 14, 12, 18, 6, 4 이렇게 2단계씩 떨어지는데 이게 연분구등법이에요. 그럼 연분구등법은 풍용 정도에 따라서 걷는 거야. 뭐에 따라서? 풍용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전분육등법은 뭐냐면 한자 그대로 풀이면 전분은 이 전자가 땅인데 땅을 6단계로 나누는 거야. 그럼 땅을 6단계로 나누는 게 뭐냐? 이건 비옥도야. 뭐를? 비옥도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자, 시험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연분구등법은 이렇게 풍용 정도를 고려해서 세금을 걷어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연분구등법 이 사료를 줘.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종 때 공법이 시작되면서 얼굴 좀 보세요. 정신 차려. 오! 와! 세종 때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세종 때 연분 공법이 시작되면서 풍용 정도를 고려해서 전세를 걷기 시작하였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가 다시 한번. 세종 때 공법이 시작되면서 풍용 정도를 고려해서 전세를 걷기 시작하였다. 이게 오해요, X예요? 다시 한번. 세종 때 공법을 시작하면서 풍용 정도를 고려하여 세금을 걷기 시작하였다. 오야 X야? 오? X? 오 X X? 오 X 오 X? 이건 X예요. 왜냐면 이제 틀리는 걸 잘 보세요. 풍용 정도를 고려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이것도 다 풍용 정도를 고려해서 걷는 거야. 생각. 10분의 1의 세금을 걷는 것은 농사가 잘 될 때 10분의 1과 농사가 안 될 때 10분의 1을 걷는 액수가 달라지죠, 계속. 그럼 이 말 안에 이미 풍용 정도를 고려해서 걷겠다는 게 함의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정률 전세라고 하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걷는 것. 그럼 이 비율은 생산량에 따라서 비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뭐 때문에 틀린지 보세요. 자, 그러면 원래 풍용 정도를 고려해서 걷었는데 세종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분구등법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도 풍용 정도를 고려해서 걷었는데 이걸 보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내게끔 정밀하게 데이터화 작업을 한 거죠. 백성들에게 좀 유리해지게. 9단계로 정밀하게 데이터화 시킨 거야. 그리고 전분육등법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 토지의 비옥도를 6단계로 나눠서 걷는 게 세종 때 시작된 거냐? 아니에요. 이거 안에 이미 토지의 비옥도가 다 들어있어. 결이라는 거 안에 토지의 비옥도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1결의 면적이 다 다르다며요. 면적이 큰 데서 300두가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이 작은 데서 300두가 생산되는 데도 있을 테니까 결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비옥도가 포함되어 있죠. 실제로 고려시대 때는 이미 상중하 3단계로 토지의 비옥도를 구분해 놨다고.
그럼 전분 6등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등전 그러니까 가장 비옥한 땅은 이만큼에서 300도가 생산되는데 비옥하지 않은 땅은 6등급의 땅은 이만큼에서 300도가 생산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1등전이고 이게 6등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토지의 면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죠. 우리나라는 생산량을 가지고 내는 거니까 1등전 1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6등전 1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액수가 같아요. 그렇죠? 다르지 않죠. 세액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왜 만들어 놓냐면 결국 이런 게 조세의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지금 얘기하면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러는 거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세금 구간을 만들어서 거두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0원 내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내고 1억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내고 이게 조세 형평성이야? 뭔 이런 조세 형평성이 있어? 이건 조세 형평성이 아니지. 이게 무슨 조세 형평성이야. 이런 걸 조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리고 와야 돼.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거두면 왜 문제가 있는 거지?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집중 좀 해줘봐요. 집중.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00원을 거두면 이 사람 얼마 남아? 그럼 99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생활이 돼 안 돼? 잘 안 돼. 어려워.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어렵다고. 또 뭐 가족 구성원이라도 있으면 어려워. 그럼 이런 집에서는 세금을 안 걷는 게 맞는 거야.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오히려 국가가 10,000원을 도와줘야지. 왜요? 이씨. 도와줘야지 살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그럼 얘한테 10만 원 걷어? 이렇게 비율로? 얘는 얼마 걷어야 돼? 얘는 한 300만 원 걷어도 되는 거야. 무슨 10만 원 걷어? 300 걷어야지. 그럼 얼마 남아? 그럼 얘네가 열받겠네? 그럼 열받으면 어떻게 걸 거야? 열받으라고 해. 700을 걷는 700만 원 가지고 한 달 못 살아? 어떻게 하면 못 살아? 데리고 와 이 새끼도. 내 얘기 좀 들어볼게. 한 달에 700을 버는데 왜 힘든지.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얘 이제 봐봐. 얘가 이제 중요해, 그지? 그 얘는 얼마를 걷어야 되느냐 이거야. 얘는 얘는 많이 걷어야지. 뭐 한 5천만 원 걷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5천 남잖아. 5천만 원 가지고 잘 살겠지 뭐. 이런 개념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을 기준으로 걷는 것은 지금으로도 소득세를 걷는 그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걷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아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야지. 돈 많이 버는데 내야지. 왜 안 내? 이쪽으로 와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금을 얼마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게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이걸 낼 걸 안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낼 걸 안 내면 안 내야 될 사람이 내야 된다니까. 그럼 돈을 버는 사람이 내주면 되잖아. 근데 돈을 버는 새끼가 그렇게 편법으로 안 내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 그런 거야. 그런 거라고. 세금은 그런 거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1결당 맥시멈으로 20도를 내고 미니멈으로 4도를 내는 건데 이거는 전분 6등법은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 왜냐면 1결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수험생들이 보다 선생님 어차피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은 내는 액수가 똑같은데 이걸 뭐하러 조사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는 사람은 똑같을 텐데. 생산액에 따라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 땅이 6등전이든 1등전이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냥 어차피 생산액에 따라서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국가에서 왜 조사하고 있느냐?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1등전의 땅이 얼마가 있고 6등전의 땅이 얼마 있는지 파악해야 전체 생산 액수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건 국가 입장에서 조사하는 거야. 육등전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전분 육등법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어차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등전의 땅에서 농사짓든 6등전의 땅에서 농사짓든 생산량의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1결의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1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결이라는 거 안에 토지의 비옥도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조사를 해놔야 전체 걷는 양이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명 씨. 이름이 현준 씨. 남현준. 아, 정말 이름이 다들 농민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정명, 현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용재. 용재도 이 이름이 좀 농민 같은 이름이 필요해요. 현준 씨. 현준 씨도 농민 같지 않잖아. 제일 내가 알고 있는 농민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철용이로 합시다. 농민 같지 않아요? 정호는 아니잖아. 정호도 양반 같지 않아요? 이름이? 정호. 철용 아니면 중석인데 농민틱한 거는, 그죠? 철용으로 갑시다. 철용. 자, 이제 농민 철용이 있는데, 농민 철용. 뭐 이름 보면 100% 저기 농민이죠? 자, 농민 철용이가 있는데, 김철용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1등전 2결과 제가 강남에서 수업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수험생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자꾸 선생님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오해하시나 본데, 친해서 그런 거예요. 알죠? 친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뭘 느껴야 돼요? 아, 이게 서열 관계를 느껴야죠. 이 학원은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철용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중석이가 이러진 않잖아. 그러면 저 사람을 저렇게 못 부르는구나.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역학 관계가 얘가 좀 그 다음에 3등전의 땅 4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등전의 땅 4결을 가지고 있다 봅시다. 철용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에, 자,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다 아는 용어들이에요. 답펌을 실시해요. 뭐를 실시해요? 답펌을 실시했더니 중년이 나왔어. 국가에서 답펌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중년이 나왔어. 그럼 중년일 때는 1결당 12두 정도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계산할 때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중년일 때 몇 두라고 줘요. 1결당 몇 두를 내는 거예요? 12두를 내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그럼 이때 우리 농민 철용이가 내야 될 전세 액수가 얼마냐?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농민 철용이는 이 해 얼마의 전세를 내야 되느냐. 철용이가 내야 될 전세 액수. 응? 나왔어요? 근데 얼굴 보세요. 지금 이게, 자, 얼굴 보세요. 이게 지금 바로 안 나오신 분들은 뭐 때문에 안 나오는 거냐면 지금 이거 계산하고 계신 거거든. 이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거야. 이런 걸 이제 저는 뭐라고 되냐면 혼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왜 계산하고 있냔 말이야. 실컷 얘기해 줬는데. 자, 봐요.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이 생산량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우리는 면적으로 걷지 않잖아. 지금 우리 소득세 거둘 때 일한 시간으로 걷어요? 일한 시간 대비로 걷지 않잖아. 너 하루에 14시간 일했으면 시간당 얼마 세금을 걷어. 이런 게 아니죠. 30분 일했는데 내가 2억 벌었어. 그럼 2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은 액수를 가지고 내는 거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액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럼 결국 철영이는 그냥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렵지. 10 곱하기 12를 해야 되니까. 아, 이건 난제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도. 근데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이제 마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지금 이 자신과의 싸움이죠. 사실 이게 이 히말라야 등반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점심 먹고 수업 듣기 이런 거. 이거 진짜 고문이지 고문.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계산을 하는 문제가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근데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학 같아서, 이게 어떻게든 간에 계산하는 거니까 수학 같아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이 명징해져요. 그러니까 전분육등법의 개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계산을 했다 120도로, 그럼 이 개념이 명징해진다. 아,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전체 세금 액수를 계산해야 될 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거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보세요. 그러다가 다 끝났어요. 인조 때가 되면 영정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뭐를 시행해요? 영정법을 시행하는데, 이 영정법은 1결당 4두로 무조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용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액전세라고 해요. 정률 전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얻는 게 아니고 액수를 정해놓는 거예요. 1결당 몇 두로? 4두로. 제가 국사시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바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사에서 배우다 보면 이게 인조 때니까 이게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세금을 이렇게 낮춰준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영정법을 시행할 때 발표된 사료를 보면 왜 이렇게 바꾸느냐.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바꾸느냐. 이렇게 해서 풍요에 따라서 걷었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계산해 보면, 전에 했던 거 해보세요. 명종 때, 명종 기억나요?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죠. 직전법이 폐지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관리들이 토지를 막 사재기했죠. 계속.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명종 이후가 되면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갖게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땅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윤정호가, 이 나쁜 새끼죠. 이분한테 얘기하면 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지주인데 이 윤정호가 이 전체 땅의 8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 20%를 막 다 쪼개서 가지고 있어. 여기 김송이 조금, 여기 중석이 뭐 조금, 여기 철용이 조금, 뭐 철용이는 뭐 이게 있지도 않아 사실은. 소장농. 그다음에 뭐 민수기도 조금, 뭐 이렇게 해서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 이 땅을, 얘는 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럼 잘 보세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관다펌을 하는데 이 관리가 일로 왔어. 그럼 이 마을 입구에 이 윤정우가 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관리가, 다펌하는 관리가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을 딱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가. 윤정우.
윤정호 선생님 집은 광교야. 알겠어? 광교로 가. 그래서 광교 호수공원 이런데 가가지고 막 좋은 회 이런 걸 먹이는 거야. 저 관리한테. 정호도 같이 먹고. 그리고 한 잔씩 하는 거지. 그리고 막 또 밤이 되면 막 좋은 데를 데리고 가. 막 위스키도 먹고 노래 부르는 데도 데리고 가고 막 좋아. 호텔에도 재우고 막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정호가. 그리고 한 2, 3일 얘를 아주 즐겁게 해줘.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정호가 이 관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으리, 이거 가실 때 여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넣어주는 거야. 보니까 2억이야. 차비하래. 뭐 씨야 우주선 타? 2억이 왜 차비야? 뭐 우주선 타고 다녀? 아무튼 차비로 줬어. 그러면서 이제 정우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으리, 제가 올해 좀 뭐 이렇게 딸도 여유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등급 하나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관리가 답험을 했더니 올해가 중중년이야. 중하년으로 때려달라는 거야. 한 등급만 낮춰달라는 거지. 그럼 얘는 저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야 될 세금 액수가 한 30억 정도 줄어들어. 그럼 얘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차비로 2억 주고 뭐 일시집 가서 회도 사주고 그리고 위스키도 자기 나이만한 거 뭐 그런 거 먹이고 몇 살이에요? 40살? 그럼 40년 산 드세요.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도 줄어드는 액수가 더 크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이 정우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 이 관리가 그래 알았어요. 2억인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전체 이렇게 세금 액수가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도 중중년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때리는 거야? 그렇지. 뭐 중상년, 상중년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세금 줄여주고 여기는 세금 올리고. 그러니까 결국 전주납품을 할 때만 폐단이 있는 게 아니고 관납품을 할 때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폐단을 일으키면 결국 얘네들이 죽어. 알겠어? 이름 다시 불러봐. 민숙이, 철용이, 중석이, 송이. 이런 애들은 힘이 없어. 얘네들은 힘든 거야. 세금 내라는 대로 내야 되고. 그래서 영정법으로 바뀐 거야. 이 관납품의 폐단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냥 다 고정되게 얼마니까. 사두씩 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여기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일로 쭉 가면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세종이 공법으로 바꾼 이유는 조금이라도 조세 액수를 줄이기 위함인데 이 공법을 이렇게 영정법으로 바꾼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윤정호 같은 인간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그 답험을 했던 관리들. 그런 애들이 그렇게 주고받고 하니까 영정법으로 바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특징은 왜가 중요하니까 왜. 영정법으로 왜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영정법으로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영정법으로 바꿨을까.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딱 붙여서 이해하고 잠깐 쉽시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일로 가면 밑에다 쓰세요. 전세액은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죠. 전세액은 줄어들잖아요. 최고 액수 30도에서 20도, 20도에서 4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게 전세 액수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국가가 뭐 때문에 감소시키는 거예요? 농민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전혀 감소하지 않아.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야. 왜? 지금 이 중간에 가면서 지주 전후제가 됐지.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전세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근데 이미 이 이유가 되면 농민들이 땅이 다 없어. 거의 없다고 땅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래 결국 이걸 그럼 낮춰주면 누구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거죠 계속?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죠. 국가가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농민들 힘들까봐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 이익을 세금을 낮춰준 거에 대한 이익을. 이러니까 농민들은 부담 감소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